숨을 참지 마라. 하지만 소란을 피우지도 마라. 서문역의 목소리는 높이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널의 벽면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그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기 직전에 그 침묵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굳혀잡는다. 비터는 소리를 먹는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소리가 아니다. 그들은 불협화음 그리고 공포의 떨림을 먹이로 삼는다. 너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그 비명은 그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식사가 된다. 병사 중 한 명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떤다. 그 떨림이 미세한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서문역은 즉시 그것을 감지했다는 듯 그 병사 앞으로 성큼 다가간다. 두 번 구역, 당신, 폐의 자녀, 공기를 남겨두고 있군. 그게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대장님, 갑자기 숨이 막혀서. 숨이 막히는 건 당신의 목구멍이 좁아서가 아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주변의 소음과 동조되지 않아서다. 당신의 안에서 울리는 소음을 잡아라. 서문역은 병사의 가슴팍에 손을 가볍게 댄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나 소리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병사는 마치 무언가 강력한 전류가 몸을 스치는 듯한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안정을 찾는다. 이것이 힘이다. 꽤나 엄하시네, 지휘자님. 그들이야말로 이제 막악기를 잡은 초보 아이들이라고요. 아직 음정도 못 맞추는데 악보부터 다 외우라고 하다니. 어둠 속에서 이안이 걸어 나온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용 소음 탐지기가 들려 있고 그녀의 발소리를 리듬감 있게 울린다. 그녀는 서문역의 옆을 지나 병사들 앞에 서며 가볍게 호루라기 같은 목소리를 낸다. 여러분, 아저씨가 좀 심각한 척하지만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지휘자가 되는 거니까 마음껏 떠들되 똑바로 떠드는 거죠. 이안, 진지하게 하십시오. 농담의 주파수가 현재 훈련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에이, 분위기라니까.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뭔데요? 440Hz로 이터의 외골격을 부수는 거 맞죠? 단순합니다. 440Hz는 나음이다. 이터의 외골격은 4시행령, Hz에서 5영령, Hz 사이의 공진에 취약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음의 높이가 아니라 그 음을 전달하는 매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서문역은 허공의 손가락을 튕긴다. 경미한 파열음과 함께 몇 미터 떨어진 물통의 표면에 작은 물결이 일렁인다. 동기는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수많은 입자로 채워진 거대한 현악기다. 너희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현의 장력을 조절해야 한다. 호흡을 통해 몸의 공량을 일으키고 그 공량을 너희의 의지로 압축해 적의 틈새로 밀어넣는 것. 그 말이 우리 몸을 확성기처럼 쓰라는 건가요? 확성기는 잡음만 늘릴 뿐이다. 너희는 튜닝 포크가 되어야 한다. 단 하나의 순수한 소리를 내기 위해 잡음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 그것이 첫 단계다. 자, 다시 자세를 잡아라. 훈련이 다시 시작된다. 터널 안에는 슉슉거리는 숨소리와 낮은 신음성이 섞인 채로 어지러운 파동이 일기 시작한다. 서문역은 그 소음 사이를 오가며 불협화음을 내는 병사들의 등을 툭툭 쳐주어 주파수를 바로잡아준다. 이안은 구석에서 탐지기를 조작하며 그들의 파형을 분석한다. 녀석들은 소위 절대음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이터를 잡겠다고? 오늘 밤은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능력은 훈련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존에 대한 강렬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편 지산의 소목 제국 본고, 깨끗하고 차가운 백색의 회의실, 주방에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고 그 위에는 몇 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다. 고위 관리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의 열을 올리고 있다. 보고서 들어보셨습니까? 고구역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파동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있던 이터들의 이동 경로가 모두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이터를 유인하고 있다. 그건 침묵의 성벽 규정 제1조를 위반하는 중죄입니다. 소음을 내어 몬스터를 불러들이다니 그들은 미친 자들이요. 설마 그 배신자 서문역일까요? 그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귀신이라도 된 걸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생체 반응이 일치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는 우리의 침묵 정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가 기생충들에게 소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원탁의 상석에 앉은 최고 지도자가 담배를 한 모금 피우며 짙은 연막을 내뿜는다. 소리라. 인간은 결국 조용히 죽어주지를 못하니 시끄러운 쥐새끼들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침묵의 집행자를 배정해라. 귓구멍이 아프게 비명을 지르새도 주지 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지상에 묻혀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 벙커 전체를 타격만 주면 돼. 무너진 터널은 저절로 무덤이 될 테니. 알았나? 다시 지하 벙커. 훈련은 고비에 달했다. 병사들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터널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서문혁은 이제 병사들에게 실전 응용을 지시한다. 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노인 고무 타겟을 보십시오. 그것을 이터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복시 코업으로 뱃속의 공기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휘봉을 내리는 순간 단숨에 토해내십시오. 병사들이 우렁차게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가 그들의 폐부를 채우는 소리가 터널 안에 메아리친다. 서문혁은 그 순간을 기다린다. 그의 속눈썹이 살짝 떨리는 것은 그가 그들의 호흡 속에 섞인 미세한 주파수를 읽고 있다는 증거다. 짧은 지시와 함께 수십 명의 병사가 동시에 소리를 뱉어낸다. 비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 소리는 서문혁의 지휘 아래 하나의 거대한 기둥처럼 뭉쳐졌다. 화지, 고무 타깃이 진동에 못 이겨 공중으로 솟구치다가 찢겨나갔다. 이게 무슨... 진짜야, 내 소리가 날아갔어. 꽤나 시끄럽네. 하지만 튜닝은 완벽해요. 440Hz, 오차 0, 5%라니 믿을 수가 없어. 이한이 놀라운 눈빛으로 서문혁을 쳐다본다. 서문혁은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첫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휘자의 안도감이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침묵 속에 숨어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이 털을 갈라버리고 저 지상의 어리석은 차들의 귀를 멍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는 각자의 악기, 몸을 정비해 두십시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서문혁은 터널의 출구 쪽을 바라보며 선체로 이상하리만큼 높아진 지상에 감시 센서 주파수를 감지한다. 지휘자님 표정이 왜 그래요? 갑자기 음악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상연히 빨리 시작되려나 보군요. 우리가 준비할 때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문혁의 시선이 어둠 속으로 꽂힌다. 지상에서 내려오는 공기의 떨림이 다르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사리의 파장이다. 지휘자는 첫 악장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악장을 준비해야 했다. 신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있다. 서문혁의 훈련을 받은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쉬고 있다. 습기가 찬 벽면에는 맥업 비축 늘어진 조명만이 그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심박수가 들리는 듯한 정적. 하지만 그 고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대장님, 이 기분이 좀 서글서글하지 않아요? 마치 귓가에 파리가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이라니까요. 그건 네 이름이 예민해진 탓이다. 훈련을 받으면 공기 중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게 되지. 서문혁은 태연하게 담배를 말아 피우려다 멈칫한다. 손끝에서 떨리는 미세한 떨림이 아니다. 공기 자체가 진동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움직임이 멈춰가고 있다. 지상에서 무언가 거대한 기계가 굴러내려오는 느낌. 그것은 소음이라기보다는 소리를 죽이는 압력처럼 느껴졌다. 혁 오빠, 바람 소리가 안 들려요. 통풍구에서 늘 들리던 그 윙윙거리는 소음이 사라졌어요. 리안의 목소리가 떨린다. 평소의 명랑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특유한 금속성 진동마저 둔탁하게 느껴진다. 그 순간 벙커 입구 쪽에서부터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물이 콸콸 쏟아지듯 혹은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가동되듯 모든 소리가 입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병사들이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목구멍 안에서 소리가 분해되어 나오지 못한다. 소리가...
지상에서부터 묵직한 충격음이 울려 퍼져야 할 타이밍에 대신 아무런 소리도 없는 압력이 덮쳐왔다. 지하 동굴 입구에 거대한 기둥이 꽂혔다. 소음 억제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 사운드 러버, 일명 침묵의 탑이다. 그것이 가동되자마자 주변의 모든 주파수를 강제로 중화시키며 0데시벨의 강제 구역을 형성한다. 입을 다물고 숨을 멈춰라. 바를 때는 소리조차 내지 마라. 서문역의 목소리는 가르다란 실처럼 공기를 타고 전해진다. 능력을 사용해 성대를 직접 진동시켜 전달하는 것이다.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뼈와 공명을 통해 직접 상대방의 뇌에 울리는 신호. 그마저도 침묵의 탑의 간섭으로 인해 명료하지는 않았다. 에이, 이게 대체 뭐죠? 제 목소리가 제 몸 안에서 갇혀버린 것 같아요. 작전명 제로 데시벨? 놈들은 우리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우리를 침묵시키러 온 거지.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는 쓸 수 없어. 그게 놈들의 계산이야.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인다. 완벽한 소음차폐 슈트를 착용한 암살부대 침묵의 행보자들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고기가 헤엄치듯 유려했고 발소리는 물론이거니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들은 소음 없는 무기, 소닉블레이드가 아닌 충격 흡수제가 처리된 침묵의 단검을 들고 있었다. 목표 확인, 소음 발생원 제거 작전 개시. 대장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없었다. 무전기를 통해서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오직 손짓과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훈련된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진 사륙의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생존자 병사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목이 그어져 피만 흐른다. 응, 응. 피가 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참혹한 광경. 서문역은 즉시 병사들을 늘어놓지 않고 흩어지게 손짓한다. 소리를 내면 위치가 노출될 뿐만 아니라 놈들의 무기에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여기용이 침묵의 탑에서 나오는 여기선을 분석하려 했다. 소음을 먹는 게 아니라 진동을 차단하는 거군. 이 탑은 일종의 거대한 스피커지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상쇄하는 파동을 쏘고 있어. 내가 내는 소리보다 더 큰 반대 파동으로 내 목소리를 죽이고 있어. 아, 침묵의 행보자 하나가 이안의 뒤로 접근한다. 이안은 느끼지 못한다. 소리가 차단된 세계에서 그녀의 고주파 레이더 센스도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문역이 눈을 부릅뜨고 몸을 날렸다. 이안! 9시 반양. 서문역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의 목에서 뱉어낸 소리는 침묵의 탑에 의해 찢겨나갔지만 그 잔여 파동이 충분히 이안의 뒤편을 공격하던 행보자의 균형을 깨뜨렸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강력한 공기의 압력은 물리적인 타격이었다. 감사해요. 이안은 즉시 자신의 소프라노를 높이려 했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 빠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분함을 삼켰다. 이 무력감은 과거 자신의 가족이 이터에게 잡아먹힐 때와 닮아 있었다. 소리를 내지 못해 죽어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절망. 이 침묵 너무나 역겨워. 내 노래를, 내 복수를 막지 마. 이안은 소리를 내는 대신 무음을 사용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행보자의 손목을 비틀어 단검을 뺐고 그것으로 상대의 비갑을 찔러 올렸다. 행보자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으나 소리는 내지 못했다. 그것은 완벽하게 무음으로 처리된 사례극이었다. 이안, 소리 내는 건 포기해. 지금은 놈들의 룰에 따라야 해. 놈들은 소리 없는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 하지만 놈들에게도 약점은 있어. 서문역은 바닥에 떨어진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바닥에 툭 쳤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파이프가 닿은 지점의 먼지가 원형으로 퍼져나갔다. 진동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답은 공기 중의 소음을 차단하지만 고체 진동까지 완벽히 차단하진 못해. 놈들의 슈트는 공기 중의 소음을 흡수하지만 지면을 타고 오는 충격파는 방어하지 못해. 네. 서문역은 자신의 몸을 지면에 밀착시켰다. 그리고 의 능력을 자신의 몸이 아닌 바닥의 지침으로 향했다. 육중한 저음의 파동이 땅속을 타고 침묵의 행보자들의 발밑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소리가 아니라 지진과도 같은 물리적 충격파였다. 느껴라. 이딴이 울림을. 호구구구. 바닥이 갈라지며 굉음이 아닌 강렬한 진동이 일어났다. 침묵의 행보자 세 명이 균형을 잃고 튕겨나갔다. 그제야 그들은 서문역이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물리 법칙을 조종하는 지휘자임을 깨달았다. 탑이 공기를 잠갔을 뿐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건 불가능해. 탑의 범위 안에서 진동을 조종한다고? 그는 인간인가? 서문역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입구 쪽에는 여전히 침묵의 탑이 굉음없는 압력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서문역은 알고 있었다. 가장 위대한 교향곡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너희가 침묵을 원했나? 그렇다면 기다려라. 내가 준비한 것은 그 어떤 소음보다 시끄러운 침묵일 테니. 서문역이 손가락으로 땅을 톡톡 건드리자 마치 도미노처럼 지진파가 퍼져나갔다. 이안은 서문역의 의도를 읽고 병사들에게 손짓으로 바닥에 엎드리라고 신호했다. 소리 없는 전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무기는 진동뿐이었다. 지하 벙커의 통로,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지배한다. 침묵의 탑이 가동된 후 공기 중의 모든 진동이 강제로 중화되어 버린 탓이다. 그 침묵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마치 수심 깊은 바다 밑바닥에 끌려 내려간 듯한 압도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조명조차 소음 없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대장님,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목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삼켜지는 것 같아. 병사들이 당황하며 입을 벌려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기껏해야 거친 숨소리와 어스치는 소리만이 덩그러니 남는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드러났다. 침묵의 행보자. 온몸을 흡음 재질로 감싼 암살자다. 저거 소리가 안 나요. 움직임의 공기 저항조차 없어. 침묵의 행보자가 검을 뽑는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 병사 하나가 그림자가 가까운 줄도 모르고 쓰러진다. 목이 베이는 비명조차 울리지 않고 피만 붉게 티어벽에 얼룩진다. 시선을 땅에 깔지 마라.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껴라. 귀를 믿지 마. 서문역은 차가운 눈으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하지만 평소처럼 오로 적의 심박수를 읽거나 공기를 진동시켜 공격할 수는 없다. 그는 몸을 날렵하게 회전시키며 행보자의 검을 피했지만 손목에 작은 상처를 입는다. 혁 오빠, 옆으로. 이안 물러서. 검격 소리가 없으니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지. 무리하게 공격하다간 당한다. 그러나 침묵의 행보자들은 셋,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같이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온다. 병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를 부딪히며 쓰러진다. 목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투쟁은 지옥보다 더 잔혹했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 소리를 안 내도 죽는 거잖아. 이게 무슨... 행보자 한 명이 서문역에게 달려든다. 서문역은 주먹을 날려 그의 턱을 강타하지만 충격음이 없어서인지 타격감이 실체 없이 느껴진다. 오히려 반동만 남고 적은 멀쩡한 모습으로 밸런스를 회복한다. 젠장. 충격 흡수율이 높군. 게다가 내 주먹의 파동마저 저 탑이 먹어치우고 있어. 어떻게 해요? 이 안 먹힌다니. 이제 우린 그냥 배일 몫인 건가? 디안의 눈에 불안감이 서린다. 그녀는 평소라면 고주파의 소리로 적의 전신을 마비시켰을 테지만 지금은 입을 열어도 헛공기만 나올 뿐이다. 서문역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통로의 바닥에 주저앉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들리지 않는다. 아니, 아주 잦게 들리고 있어. 그는 두 손으로 귀를 꽉 막는다. 아니, 귀를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부 그리고 이 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리에 집중하려 한다. 침묵의 탑이 내뿜는 기계적인 소음이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 혁 오빠,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야. 뒤에서 와. 이 안의 다급한 외침도 행보자가 검을 겨누는 소리도
서문역의 의식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 이터들의 소리를 먹는 치명적인 주파수가 번개처럼 스친다. 이터들은 소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지배받는다. 그 말의 진실이 현재의 상황과 겹쳐진다. 이 공허함은 진정한 침묵이 아니야. 귀를 먹게 만드는 모음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파장으로 우리의 소리를 상쇄시키고 있는 거지. 서문역은 눈을 감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킨다. 그가 느끼는 것은 청각이 아니다. 뼈를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공기의 밀도가 변하는 압박감. 그것은 침묵의 탑의 핵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낮고 굵은 파동, 저주파였다. 쿠공 느껴지나 저 탑의 숨소리. 너무나 낮아서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내 장기는 공포하고 있어. 그제야 행보자가 휘두른 칼날이 서문역의 코앞을 스친다. 서문역은 눈을 번쩍 뜨며 숨을 들이켰다. 소리를 내지 않고 단순히 폐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의 울림통으로 만들었다. 타이밍은 이제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입술은 닫힌 채 성대는 진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행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순간 서문역의 손끝에서는 탑의 저주파와 정확히 정반대의 위상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뿜어져 나갔다. 비로소 둔탁한 타격음이 공기를 갈랐다. 사라졌던 소리. 잠깐이었지만 침묵의 벽에 구멍이 뚫렸다. 저 소리 방금 들렸어? 혁 오빠가 소리를 낸 거야?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침묵을 깬 거다. 저 탑이 내뿜는 저주파를 역이용했어. 들어라. 적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어. 머니역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난다. 절대적인 침묵의 공포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소리의 지휘봉을 잡은 자였다. 절대적인 침묵.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마비되어 태부 깊숙한 곳까지 압박해오는 마치 물속에 깊이 가라앉은 듯한 식감이었다. 침묵의 탑 사운드 러버가 뿜어내는 흡음 파동은 공간의 모든 진동을 강제로 짓누르고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침묵의 행보자들이 그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유령처럼 다가온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지 않아 소리조차 나지 않는 죽음의 춤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장님, 다가와요. 발소리조차 없어. 저들이 벽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서문역은 마른 눈으로 다가오는 살인자들을 응시했다. 그의 고막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이 공허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적인 저주파의 맥박이었다. 그것은 탑의 숨소리였다. 베안, 정신을 차려라. 눈을 보지 마라. 귀를 닫지도 마라. 지금 귀를 뭐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스스. 한 명의 침묵의 행보자가 틈을 노려 서문역의 옆구리를 겨냥한다. 소리 없이 날아오는 비수. 하지만 서문역은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그 공간을 비켰다.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이 아니라 칼날이 공기를 밀어내며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한 압력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소리가 없는 곳은 없다. 침묵이란 것은 가장 완벽한 소음이다. 저 탑은 소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동을 삼켜서 자신의 리듬으로 바꾸고 있어. 340Hz. 아니, 350으로 상승 중이군. 무슨 말씀이에요? 네 몸 안의 공명을 믿어. 네 고막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멈춘 건 아니다. 느껴라. 이 땅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을. 저 탑이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쏘아 올리는 주파수를. 서문역은 눈을 감았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전작의 소음은 사라졌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거대한 소음이 폭발하고 있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이 맞물리며 침묵의 탑이 내뿜는 파동의 형태가 완벽하게 그려졌다. 파동은 만나면 서로 간섭한다. 산이 산을 만나 무너지듯 파동은 파동을 만나 서로를 죽이지. 그들이 지배하는 음의 주파수를 내가 양의 주파수로 뒤집어주면 이론상 무과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되어버리지. 서문역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솟구친다. 이 가동되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피커가 되어 주변의 공기를 떨리기 시작했다. 듣거라. 이것이 너희가 원한 절대 침묵의 종말이다. 도구구궁.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진동이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순식간에 서문역을 중심으로 원역으로 퍼져나갔다. 침묵의 행보자들이 멈칫한다. 발밑에 바닥이 기괴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침묵의 탑이 뿜어내는 흡음 파동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위상을 가진 역주파수였다. 대장님, 바닥이 떨어져요. 이 기분 마치 귓가에 종이 울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두 개의 거대한 파동이 공간 중앙에서 충돌했다. 침묵의 탑의 무의 파동과 서문역의 유의 파동. 그 부딪힘의 지점에서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격파가 발생했다. 으르렁거리는 비명 같은 괴음이 아직 소리로 구체화되지 않은 채 공기를 찢어밟으며 탑을 향해 돌진한다. 이게 무슨 주파수 이상이다. 탑의 부하가 200%를 초과했다. 즉시 철수해. 아이, 으이. 먼역은 입을 살짝 벌렸다. 그리고 낮게 금속을 가는 듯한 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공명을 통해 진폭되어 침묵의 탑의 핵심을 관통했다. 계절아, 닭의 좁혀, 내 버리산. 와, 드디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탑이 삼켜왔던 소음들이 역류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지하의 비명, 총성, 그리고 발언 소리까지 모두가 뒤섞여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쳤다. 거대한 침묵의 탑은 자신이 만들어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폭발하며 산산조각 났다. 으, 소리가 돌아와요.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폭발의 여파로 침묵의 행보자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들은 음파에 맞은 물결 위의 배처럼 무력해졌다. 서문역은 그 폭발의 중심에 서 있었다.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소음 에너지가 그의 몸을 감싸며 이글거렸다. 그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쏘아내는 증폭기가 되었다. 템포를 올린다. 알레그로, 이안, 부른다. 네? 받아쳐라. 서문역이 손가락을 튕기자 공기 중에 흩어진 파편들이 소리를 타고 탄환처럼 날아갔다. 이 안에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그 탄환들의 속도를 입혔다. 킹컨! 침묵의 행보자 하나가 소리 탄환에 맞아 튕겨져 나갔다. 방탄복조차 뚫고 들어가는 공면의 일격이었다. 목소리로 무기를 부서뜨려요. 대장님, 정말 최고예요. 아, 칭찬은 뒤로 하고 공격을 이어라. 3시 방향 80m. 적의 진영이 무너졌다. 공백을 파고들어. 서문역의 지휘 하나하나가 소리가 되어 전장을 지배했다. 그는 마치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손을 움직였고 그 손끝에서 쏟아지는 파동은 적들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건물을 부쉈다. 폭발의 충격으로 풀린 소음 에너지가 그의 몸을 타고 순환하며 그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졌다.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괴물이다. 저자는 괴물과 다를 바가 없어. 서문여기에 느릿하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공기가 짜여지며 한 줄기의 강력한 소리의 다발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 같았다. 소음을 먹는 자들에게 최고의 진미를 대접하지. 이것이 나의 소리의 파동. 괴눈과 함께 헹구자 대장의 몸이 허공에 떠서 뒤로 날아갔다. 뒤이어 쫓아오는 다른 행구자들도 서문역이 내뿜는 넓은 거미의 저주파 충격에 의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에 대한 본능적인 굴복이었다. 끝났나 봐요, 혁 오빠. 저 놈들도 이제는 엄살을 떨지 못하겠죠. 아니다. 시작일 뿐이야. 소음옥 제국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말라 죽기를 바랐지. 하지만 보여주지. 소리를 무기로 삼는 자들이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법 없다는 것을. 서문역은 잔해 위에 섰다. 먼지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이 또렷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라기보다는 서늘한 확신에 가까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폭발의 잔향이 아직 캄캄한 지하 동굴을 울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높고 맑게 전장을 관통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운다. 이것이 나의 지휘다.
살았나? 진짜로 살아남은 거야?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난다.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던 그들의 시선이 서문혁에게로 향한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경외심과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안이 구석진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하며 서문혁을 바라본다. 믿기지 않아. 그 흡음 장치를, 그 괴물 같은 침묵을 목소리 하나로 부숴버리다니. 부순 게 아니다. 단지 여비상을 맞췄을 뿐이다. 소리란 원래 하나가 되려는 본능이 있으니까. 서문혁은 굳어있은 어깨를 툭툭 터내며 말을 이어간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규칙적인 진동을 이루어 들으려는 자들의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안정시킨다. 생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든다. 다들 정신을 차려라.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부터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잊지 마라. 소목제국이 우리에게 관여한 것은 안전이 아니었다. 그저 말을 못하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목조임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장님, 우리는 지금 지하로 숨어든 신세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상관없다. 진실은 크게 울릴수록 먼 곳까지 닿는 법이니까.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서문혁은 지휘대처럼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킨다.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주파수가 뿜어져 나오자 파괴된 통신 장비들의 잔해가 기이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이곳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들의 소굴이 아니다. 우리는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무기로 삼으며 진실을 노래하는 자들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공명 길드다. 그의 선언에 이안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선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친 동료들의 가슴에 bom벼처럼 내려앉는다. 공명 길드. 이름이 참 좋네요. 마치 우리 모든 숨소리가 하나로 뭉쳐 세상을 흔들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첫 선율을 연주해볼까? 이안,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겠나? 문제 없어요. 방금 전투로 보안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제 주파수라면 뚫지 못할 방화벽은 없으니까. 이안은 휴대용 장비를 꺼내 복잡한 사운드 웨이브를 조작한다. 서문혁은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있다. 전생의 기억 속에 있는 소음, 억제국의 통신망 암호와 주파수 대역을 떠올리는 중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소음들이 데이터화되어 재배열된다. 버스와비들의 코드는 바뀌었군. 하지만 그너리들은 전송 파동은 여전하군. 440Hz, 하모니스를 3도 올려. 네, 3도 상승. 이렇게? 잠깐, 연결됐어요. 도시 전체에 방송마비 뚫렸어요. 스크린의 빨간색 ONAR 신호가 깜빡인다. 지상의 도시, 침묵의 성벽 안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스크린과 거리의 스피커가 지금 이 순간 서문혁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마이크를 내게 다오. 서문혁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의 숨소리가 증폭되어 지하 공간을 울린다. 그는 마치 전 세계를 상대로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천천히 입을 연다. 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숨죽이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여, 귀를 기울여라.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도시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평범한 방송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파동은 사람들의 뼈를 울리고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공포를 뒤흔든다. 지상 광장, 멍하니 스피커를 올려다보던 시민들이 동요한다. 낯선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울림에 몸을 딴다. 소음 억제국의 경비병들이 당황하여 통신실로 달려간다. 이터는 소리를 먹지 않는다. 그들은 주파수에 지배당한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류뿐이다. 너희가 숨을 죽인다고 해서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다. 목소리를 잃은 자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외쳐야 해요. 서문혁은 마이크를 꽉 쥔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도시 곳곳의 유리창들이 지긋지긋하고 공명하며 진동한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나는 서문혁이다. 침묵의 거짓을 깨뜨리고 너희에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 주겠다. 소음 억제국이 숨기고 있는 진실,
그들이 이터와 손을 잡고 너희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도시의 모든 전광판이 일제히 화이트 노이즈를 뿜어내었다. 하지만 그 잠시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말을 하고 소리 지르는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명할 것이다. 세상을 바꿀 첫 번째 음표는 이미 울렸으니까. 송신이 끊기고 지하 벙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지난 10년간의 공포스러운 침묵과는 달랐다. 폭풍과 오기 전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바다의 고요함과 같았다. 어때요? 보냈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 죽겠나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제 이 도시의 소음은 우리 편이 될 테니까. 준비해라, 이안. 곧 그들이 쉴 새 없이 쏟아볼 꽁무니에 맞서 싸울 시간이다. 서문역은 뒤를 돌아 부대원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생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지휘할 공명길드의 첫 번째 앞보였다. 어둠 속에서 그리고 소음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